안녕하세요. 서초동물병원 원장 한삼성입니다. 오늘은 소화기 질환 중에 치주 질환과 췌장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다 보면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보통 치주질환, 일명 잇몸병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견, 성묘 중 많은 경우에서 치주질환을 앓는데요. 치주질환을 방치하면 아파서 밥을 잘 먹기 힘들고 치아가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빠질 수 있습니다. 심할 때는 심장병을 비롯한 전신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치태가 치석으로 진행됩니다. 치석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거친 치석 표면 위에 치태가 추가로 쌓이면 치태 속 세균이 독소를 만들어 치주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치석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염증으로 생기는 고름 역시 구취의 원인이 됩니다. 1단계는 치은염입니다. 치태 세균이 맞닿은 치은에만 염증을 일으키며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에 붉은 선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초기 치주염입니다. 잇몸이 붓고 붉게 변하며 치근막의 파괴와 치조골의 융해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중기 치주염입니다. 치은이 심하게 퇴축되기 때문에 치근부가 노출되고 치아가 흔들리며 잇몸을 건드리면 피가 나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말기 치주염입니다. 치아의 동요가 심하고 안정되지 않으며 쉽게 빠지는 단계입니다. 치은염은 잇몸 염증 중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형태의 잇몸 질환으로 치아와 잇몸에 축적되는 치석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잇몸의 가장자리가 붉게 충혈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이 외에도 입냄새, 잇몸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은염은 회복이 빠른 편이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치주염이라고 하는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잇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치은염을 방치해서 악화되어 발생하는 치주염은 치아를 지탱하는 연한 조직과 뼈가 손상되는 심각한 잇몸 감염을 말합니다. 치아와 잇몸에 모이는 세균에 의해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성 염증과 치아를 지탱하는 잇몸과 뼈의 손상, 잇몸 내려앉음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초기 치주염 증상은 온도 변화에 민감해지고 잇몸 붓기 및 발적, 입냄새 등이 있는데요. 치주염 초기는 스케일링 치료와 소염 진통제, 항생제를 투여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주염 중기에서 말기가 되면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심하게 부어 일상에서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을 동반하는데요. 스케일링 및 치근 활택술, 항생제 처치를 하고 심할 경우 잇몸이 내려앉는 잇몸뼈의 손상을 복구하는 수술까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스케일링입니다. 이미 자리 잡은 치석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스케일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치석은 치아 표면을 포함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치주 안쪽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치질입니다. 스케일링 이후 치석이 다시 생길 수 있어서 꾸준한 양치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주 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물리적인 힘인 칫솔을 사용한 양치질이며 주기적으로 양치를 해주며 구강 내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빠른 치료 및 치주질환 예방이 가능합니다. 양치질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습관을 들여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양치질을 해야 치태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건조한 구강 내부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 섭취량을 충분히 늘려주시고 수분을 쉽게 자주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주 질환의 경우 구강세균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심내막염이나 폐질환, 간질환, 폐혈증 등 심각한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한 구강 및 치아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염은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집니다. 췌장은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물질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못하는 경우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췌장염에 한 번 걸린 경우 췌장염이 쉽게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치 후에도 식이관리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처치와 식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구토하거나 식욕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설사하거나 열이 나며 복통을 느끼기도 하며 메스꺼움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배가 고픈 것처럼 보이지만 사료를 잘 먹지 않으려고 하고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는 건 역시 속이 좋지 않은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췌장염의 심각도에 따라 급성 복통 같은 소화기 증상부터 장기 기능 부정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췌장염이 발병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소화시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동물성 고지방 고단백식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인데요. 평소와 달리 기름진 음식을 섭취해서 급성으로 발병하는 때도 있습니다. 증상이 극심하지 않으면 1, 2주 정도가 지나면 회복에 이를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하면 쇼크가 오거나 장기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췌장염이 의심될 때는 혈구 검사, 혈액화학 검사, 췌장염 키트 검사와 CRP 검사를 통하여 수치를 확인하고 방사선 혹은 초음파 등을 통해 췌장과 주변 복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간이나 신장 등의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췌장염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을 제거하면서 혈관에 수액을 주입하여서 탈수 현상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전신염증을 개선하여 말초순환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전신염증 반응이 심각한 경우에는 혈장 수혈이 긴급할 수 있습니다. 췌장염은 통증이 수반되므로 강아지가 힘들어할 수 있어서 적절한 진통 처치가 중요합니다. 증상에 따라 항구토제나 항생제 등을 처치하게 됩니다. 치료가 된 이후에도 초저지방 사료를 급여하여 재발이 되지 않게 꾸준히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강아지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름진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급여하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많은 양의 간식을 급여하는 것도 피해야 하며 소화가 잘 되고 지방이 적은 식이요법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